안녕하세요. 유쾌한 장각에 찾아가는 탐방기 진선명 이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시즈직 네이버에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김포대학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 인영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네. 인영님께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맞아요. 진행하는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왠지 지금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설레이기도 하고요.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아, 이게 조명들 다 이사님 해주신 거잖아요. 이사님 와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직접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저 두 번째잖아요, 이사님. 그쵸? 그렇죠. 직접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네, 인터뷰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영님의 네. 자세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르시는 분이 아마 저희 쪽에는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이거 제 입으로 또 말하기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현재, 인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랑 치즈직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 국회. 이제 원보라라고 저희 국회로 이제 김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포대학교 네네.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돼요. 뭐죠? 처음 방송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와 그리고 도전이나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사실 저는 방송하는 좀 도전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네. 학창 시절에 약간 좀 친구들이 없었었는데 이제 맨날 집에서 게임만 했어요. 집에서 게임? 친구들 안 만나고 맨날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모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집에서만 있냐. 근데 방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참 방송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방송을 딱 켜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어디가 아픈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람 상처를 받아갖고 이제 하고 싶지 않았던 이제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이 저에게 좀 제 아픔을 치료해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시청자가 좀 일반적인 팬이 아닌 친구같이 다가왔던 다가오는. 그런 되게 저한테 소중한 약간 병원 같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나름. 팬들이 그런 네. 팬들이 좀 그쵸. 많이 그때 같이 네. 함께 해주시구나. 같이 해서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오히려 막 우울하거나 힘들 때 방송 켜가지고 야 막 그랬다니까 나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친구들끼리 비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방송을 키우려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비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정말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처음 방송 시작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방송 모습을 본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일단 저도 옛날 영상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음흠. 라고 싶을 정도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보면서 뭐지? 그때는 약간 좀 모든 게 어색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렇죠. 안녕하세요 막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뭐 후원을 해주시면 누구니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막 반대로 이제 왔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진짜 욕쟁이 할머니 느낌처럼 이제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지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저의 좀 이제 강력해진 모습을 좀 이제 달라진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느끼고 있죠. 약간 처음 하고의 지금의 모습은 약간 그쵸. 톡톡 튀면서도 좀 유머 발랄하게도 재치 있게 또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네. 별로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좀 약간 악플 이런 게 또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강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거 상처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래 뭐 욕해라. 뭐 니만 힘들지 내가 힘드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약간 좀 정신적인 그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강해진? 네.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막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다 보면은 내가 다치지 그 사람이 맞아요. 다치지 않거든. 맞아요, 절대로. 맞아요. 맞아. 그거를 아시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을 바꿔먹은 게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듯 이 음. 사람들도 날 모두가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나도 그냥 이제 싫으면 싫은가 보다. 뭐 그래라 난 너 좋아.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넌 나 싫지만 난 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인영님은 방송 활동을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서 네.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라는 거를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제가 원래 밤하늘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오, 나 별 네.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별을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전 달을 보면서 약간 되게 저들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혼자서 되게 외롭게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는 약간 이제 별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날 보는 것 같다라면서 약간 위안도 삼고 위로도 이제 되고 달 많이 보고 평상시도 일을 좀 많이 해요. 일부러 힘든 일 있으면 일로 푸는 스타일이에요. 좀.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들잖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한 번 아프면 진짜 너무 막 한 달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이제 좀 조절을 해야겠더라고요.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제 안 돼요. 되더라고요. 안 돼, 옛날엔 안 돼. 큰일 버텼는데 나. 지금은 안 돼가지고 운동도 조금 하면서 여기 운동기가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있거든요. 거의 옷걸이로 쓰고 있긴 한데 이거 보이세요? 얘 꽂아놨어요 이거. 학교의 커리큘럼이 궁금하기도 음. 하고 실무 경험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학과다 보니까 음. 유튜브를 양성하는 곳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 방송 영상학과랑 똑같이 네. 커리큘럼이 거의 다 비슷해요. 유튜브는 이제 그 안에 테마 같은 거고요. 네. 학생들이 이제 전공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 중에 이제 유튜브도 있지만 영상 편집이나 기획 같이 이제 전문 이제 PD, 편집 PD 분들이신 이제 교수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르치고요. 네. 저 같은 유튜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를 기획하는 거라든가 요즘에 이제 트렌드 같은 거 접목시켜서 캐릭터를 이제 학생들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좀 많이 멘토 역할로 많이 해주면서 채널을 이제 약간 기획하고 양성하는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유튜브 교수님으로서 도전하게 된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가족들, 대인관계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으로 SNS 뉴스에서도 이렇게 많은 컨텐츠도 저도 봤고요. 거기에 대한 인영님에 대한 심경 변화도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셨는지요? 너무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아니 이거 솔직히 그 네네. 교수라는 그걸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거는 일단 무조건 해야겠다. 아하. 일단은 무조건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는 사실 맞고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럼요. 또 이제 학생들이 또 이제 저보다 잘 되는 학생들을 보니까 또 막 기분이 되게 묘하게 좋은 거예요.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보니까 네네. 저도 지금 대학원을 이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학기부터 다시 다니는데 좀 더 많이 배워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고 또 오히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저를 더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좀 오히려 애들한테 배우는 거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 참 이제 유튜브가 신기한 게 학문을 정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이렇게 해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위주로 많이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다는 나만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걸 더 재미있게 만드느냐에 집중을 하고요. 네. 대신 꼭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걸 확실하게 집어줘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위주로 알려주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 있으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생각보다 네. 되게 좀 쿨했던 게 네. 너 나 때문에 된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방송을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초창기 그러니까요. 때. 너 엄마 아빠 방송 안 했으면 너 이거 됐었겠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너가 했으니까 네. 이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 잘 가르치고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많이 또 응원해 주세요 뒤에서도. 뒤에서도. 네, 부모님도 동생도 그렇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행운일지도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 노력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행운도 따랐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대학교가 방송 영상학과거든요. 영상학과? 또 심지어 영상학과예요. 네. 근데 또 그것도 부모님이 과도 정해주신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저는 원래 영상학과가 아닌 다른 데를 좀 갈까 생각 중이었어요. 사회복지 쪽을 약간 하고 싶어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방송영상학과를 가보는 게 어떠냐 해서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전공까지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래서 부전공으로 사회복지를 또 했습니다. 부전공으로. 그래서 약간 욕심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너무 욕심이 많으신데요. 그럼 인영님은 방송 교육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삶의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삶의 변화. 네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일단은 저는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튜버였을 때는 뭐 이제 뭐랄까 그냥 직원분들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이제 좀 교수라는 직함으로 달고 가니까 이제 되게 높으신 이제 막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오시지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저희 또 특유의 친화력으로 도 이제 친해지긴 했지만 이제 만나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뀐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 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맡아서 이제 자문위원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교재 같은 것도 편찬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좀 이것저것 많이 불러주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죠. 심사위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쇼폼 이런 거. 네. 영향력도 되게 방향성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생활이 변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친구 애들만 보다가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이 돼서 교수님 대 교수님 또 이렇게 회사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만 또 다 닿는 또 퀄리티들이 또 틀려지잖아요. 맞아요. 그 생활이 점점 눈에 띄게 저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 까불거리는 건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미칠 것 같아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또 매력일지도 모르잖아요. 인영님께서는 지금 요즘 먹방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한국의 먹방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있었을까요? 일단 한국 음식은 되게 화려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떡볶이 그냥 확 빨개갖고 진짜 눈에 시선이 딱 시선 강탈. 영상도 내리다 보면 빨간 색깔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에 일단 예쁜 이제 음식들도 전통 음식도 많겠지만 그런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좀 약간 유명해진 좀 이렇게 좀 유행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약간 좀 혼술, 혼밥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코로나 때 못 나가니까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막 먹방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본 이유가 일단 정서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막 먹방하면 막 채팅도 읽어주면서 얘기도 하고 막 이 음식에 대해 소개도 해주고 막 이제 그런 이렇게 소통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막 먹기만 하는 ASMR보다는 또 코로나 팬데믹에 사람을 못 만나면 또 이제 막 우울하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방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좀 이제 되게 문화가 발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K-팝, K-문화 요즘에 또 SNS, 뭐 틱톡, 뭐 유튜브 너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또 이제 외국에서 김밥을 냉동을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너무 봤어요. 신기한 거예요. 와, 수출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근데 저는 K-팝이 되게 큰 것 같긴 해요. K-팝 맞아요. 방탄소년단. 그럼 후배 크리에이터들이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왜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지, 음.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왜 이제 무엇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학교를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 나는 여기서 왜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뭐 이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이해가 살짝 안 됐던 부분이,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직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 판사가 될 거야.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이러는데 저는 이런 건 말보다 그건 직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직업인 거지. 너의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너가 왜 해야 되는지, 너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가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누군가가 제 방송이나 제 영상을 보고 네. 그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단 1초라도 웃었으면 좋겠어서.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냥 개그맨 같이, 그러니까 약간 남들을 위해서 웃겨주는, 그게 제 꿈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시절에 따돌림을 받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위로를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원래 죽고 싶었었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얘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되게 하셨던 분이 메일이 진짜 많이 왔어요. 저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위로도 받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 저의 꿈, 이제 그런 걸 이제 펼치는 것처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는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약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why,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을 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스럽네요.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요즘 되게 왕따라는 그쵸. 그것만, 그냥 엄마들은 그것만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그거를 진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셨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그쵸. 수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로서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약간 이런 말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건 약간 그 질문지에 없던 갑자기 급작스러운 네네네. 얘기지만 이제 어렸을 때 따돌림을 받다 보면 어떻게 이겨냈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그래서 전 졌어요. 근데 이겨내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이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당시는 솔직히 중학교 때 엄마 아빠 가족보다 친구가 전부였어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친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부모님이었거든요. 가족들이었고 심지어 대동생은 제가 따돌림을 받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데 왜 누구한테 따돌림을 받아? 근데 이제 뭐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겨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는 도움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힘들면 힘들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혼자서만 앓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한테는 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고. 그쵸.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했고, 근데 엄마가 알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랑 되게 친해졌던 계기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맨날 뭐만 하면 막 치킨 사서 오고, 막 어렸을 때는 아빠가 월급 받아오면 그 통닭, 그 비닐에 들어있는 통닭이에요. 요즘은 이쁘게 들어있지만 그때는 막 진짜 무슨 은박지 같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막 맞아. 그렇게 갖고 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따돌림 받고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빠가 한 달 내내 치킨만 사줬어요. 와. 그렇게.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저 때문에 집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그거를.
지금 치킨 좋아하셔요? 아,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싫어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와,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인영님의 어린 시절 속마음까지 이렇게 정말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러게요. 시간을 이렇게 음. 터놓을 수 있다는 게 쉽지는 그쵸. 않는데 정말 방송처럼 화끈하게 근데 이게 다 별거 아니에요, 지다 보면. 뭐 그때 따돌림 당했었는데 지금 살아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쵸. 말도 못하죠. 진짜. 나이가 막 30 넘고 가니까 친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한테 잘하면 됩니다. 아,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좀 프리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게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못다한 말 있으시면. 못다한 말. 응, 못다한 말. 약간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사실 제가 팬들한테 고맙다 이런 말 잘 못해요. 약간 성격이. 오, 진짜요? 네,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잘 못해가지고 좀 뭐 여기서 이제 와서 좀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많이 부족한 사람 예뻐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항상 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부끄러워요. 고맙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좀 많이 찡하네요. 눈물은 안 났지만 조금 찡했어요. 살짝 핑 돌았는데 울진 않았어요. 그건 자존심이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화끈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영님의 활발한 활동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by, you and me, we could fall in love slowly. 보라야, 우리 인터뷰도 끝났는데 저녁에 뭐 할 거야? 저 이제 방송하러 가야죠. 오늘 야외 방송할 거예요. 뭘로? 뭐 할 건데? 응. 진짜 너무 웃긴 게 이거가 뭔지 아세요? 뭔데? 뭐 기계 아니야? 이거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 이거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확대해 주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뭔 동전 같은데? 기계도 아니고? 팬미팅 때 어.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뭐야? 10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방송해달라고. 이걸 제가 세상에나.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몇 킬로쯤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꽤 무거워요. 들어보세요. 우와!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그쵸? 이거 3, 4kg. 진짜? 3, 진짜 4kg. 대박이죠? 이거 저 이거 하러 갖고 가야 돼요. 다녀야 돼? 이거 가려면서 이제 잠시만요. 얼마라고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여기 5,000원이요. 이제 이러면서 다녀야 돼요. 진짜 웃기죠? 재미난 팬들 되게 많다. 저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미친놈들 맞아요. 미친놈들. 아유 미친놈들. 으씨. 무거워.